자, 해볼게. 23번인데 지난주에 줬던 프린트. 요 바깥쪽에 있는 타원은 그리다 말았다 그냥 점선으로 그렸는데 x제곱 더하기 4분의 y제곱은 1이라는 타원이래. 그래? 그럼 요점 구할 수 있지? 장축의 한쪽 끝이야. 4니까 2지, 여기가 2. 여긴 단축의 한쪽 끝이니까 1분의 거든? 여기 1이야. 그래서 난 지금 뭘 알게 됐냐면, 요런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게 됐다. 기울기가 마이너스 2지. 그래서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2라는 직선인데, 그 녀석이 안쪽에 있는 타원에 접선이 됐대. 그러니까 이 안쪽에 있는 타원이 지금 얘거든? a제곱분의 x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y제곱은 1. 안 알려줬지? 이 녀석의 기울기 마이너스 2인 접선이 얘래. 그리고 이 안쪽에 있는 타원의 초점이 0,a랑 마이너스 0,-a래. 근데 현재 지금 알고 있는 건 뭐냐면 이 타원의 방정식이 얘니까 a 값이 여기가 a거든? 얘 b니까 여기 b거든? 됐지? 장축의 길이가 몇이야? 장축의 길이가 몇이니? 2b지, 2b. 그럼 초점이랑 장축이랑 무슨 관계를 했니? 단축의 한쪽 끝이랑 초점을 연결하시면 이게 b라고. 근데 이 길이는 a라니까? 그래서 a제곱 더하기 a제곱이 b제곱입니다 라는 식을 하나 이렇게 만드신 거고. 오케이? 문자가 내가 모르는 게 두 개니까 식 하나 더 필요하지. 접선 있잖아, 접선. 자, 요 녀석의 기울기 2인 접선의 방정식 어떻게 구하지? y는 기울기 마이너스 2인 마이너스 2x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의 a제곱 m제곱. m이 지금 마이너스니까 4죠. a제곱 m제곱이 4. 4a제곱 플러스 b제곱 아니심? 얘가 기울기 마이너스인 접선 두 개인데 하나는 밑에 있는 거고 하나는 위에 있는 거라서 결국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2란 소리잖아. 그러니까 이게 2란 소리야, 2. 얘가 2라고. 안쪽이 4란 소리겠지? 그래서 4a제곱 플러스 b제곱 한 개 4라고. b제곱이 2a제곱이야. b제곱이 2a제곱. 6a제곱이 4라고. 6a제곱이 4다. 뭐고 말했지, 문제에서? 그래서 a제곱은 3분의 2고, b제곱은 3분의 4지. a제곱에 2배 한 게 b제곱이니까 3분의 4다. 더하면 2. 됐어요? 됐어? 네. 너네가 놓친 건 접선일까? 아니면 여기가 a라는 걸까? 그 두 가지를 둘 다 이용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럼 안 한다. 혹시 더 질문 있는 친구들이 있을까 봐 선생님이 그 답지를 프린트해 왔어. 답지 필요한 사람? 답지 페이지가 좀 애매해서 여기 1번부터 11번까지고 그 다음 12번부터고 마지막에 여기 또 있는 거야. 여기 이쪽에 답지가 답이 그래서 다 있긴 있다. 필요해? 또 생각보다 많이 필요하네. 또 필요해? 또 뽑아줄게. 그래, 또 뽑아줄게요. 답지를 뽑아주자. 그냥 다 뽑을 걸 그랬네. 됐죠? 그럼 이제 안 한다. 숙제를 좀 미리 온 친구들 책을 잠깐 보니까 숙제를 이제 슬슬 잘 안 하더라. 우리 이제 다음 주 화요일 날 휴강하기로 했지. 목요일은 정상으로 하고 도현이는 화요일 날 오시고. 알겠지? 그리고 그 다음 주에 화요일 날 휴강한 2시간은 1시간씩 더 추가해서 할 거라고, 미적분처럼. 알겠죠? 네. 그리고 뭐 정규 수업은 정규 수업 시간에 알려주시겠지? 정규 수업 뒤로 밀어서 한다며? 1시간 추가하는 게 총 2시 반에 와가지고 5시 반에 가는 거예요. 아니야, 1시간 당겨서 해도 되지 않나? 미적분처럼 똑같이 하려고. 미적분 당겨서 하고 있지. 1시간 당겨서. 네.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내가 편할 것 같아서. 있죠? 우리 지금 벡터 하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 벡터의 실수배를 하다가 조금 남아가지고 난 지금 벡터의 연산 잠깐 복습 조금만 해볼까? 벡터의 연산에 맨 처음 시작했던 거는 덧셈이야, 덧셈. 벡터의 덧셈은 두 가지 방법으로 했었지. 뭐냐면 첫 번째 벡터가 이렇게 생긴 벡터 이름을 A라고 했다고 치자. A 벡터. 그리고 두 번째 벡터의 시점을 종점에 이렇게 맞추는 거야. 이렇게. 얘를 B 벡터라고 하면 이 A 벡터랑 B 벡터랑 더한 벡터는 이렇게 된다 그랬죠? A 벡터 더하기 A 벡터 더하기 B 벡터. 이렇게 삼각형을 이용해서 덧셈을 할 수 있다 그랬고, 그럴 때는 시점이랑 종점을 일치시키는 거야.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뭐가 있었냐면 A 벡터가 이렇게 있고, 이번에는 두 벡터의 시점을 일치시키는 거지. B 벡터가 이렇게 있어요. B 벡터. 두 벡터의 시점을 일치시키면 그 두 벡터의 합은 어떻게 구한다고? 이 두 벡터를 가지고 평행사변형을 이렇게 만드는 거죠. 평행사변형을 만들어서 만들어지는 나머지 하나의 꼭지점이랑 연결하시면 된다 그랬고, 얘가 그래서 A 벡터 플러스 B 벡터다. 이렇게 덧셈을 하기로 했지. 그리고 뺄셈은 뺄셈 자체는 없다 그랬고, 뺄셈을 위해서 마이너스 붙인 벡터를 덧셈하기로 했죠. 그래서 A 벡터가 이렇게 있고, A 벡터, B 벡터가 이렇게 있을 때, 지금 일치되어 있는 벡터다. 시점이 일치되어 있는 벡터가 이렇게 있을 때 A 벡터 마이너스 B 벡터를 구하고 싶은 거야. 나 지금 A 벡터 마이너스 B 벡터를 구하고 싶은데, 이건 벡터의 뺄셈은 없어서 덧셈으로 바꾼다고. A 벡터 플러스 마이너스 B 벡터 해서 B 벡터가 얘니까 마이너스 B 벡터는 이렇게 방향만 바꾸면 된다 그랬지. 그럼 이제 이 녹색 벡터랑 이 하얀 벡터를 더하는 거니까 이렇게 되는 벡터가 된다 그랬고, 이게 A 벡터 마이너스 B 벡터다. 알겠지?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이 녹색은 지우는 거야. 이렇게 있었어. 하얀 벡터 두 개가. 시점이 일치되어 있는 두 벡터가 있을 때 A 벡터에서 B 벡터를 빼시면 어떻게 하라고? 뒤에 있는 벡터의 종점에서 앞에 있는 벡터의 종점 쪽으로, 뒤에 있는 벡터의 종점에서 앞에 있는 벡터의 종점 쪽으로 연결하는 벡터라 그랬죠. 됐지? 자, 다시 똑같은 걸 다시 그릴 건데 헷갈리니까, 그리고 중요하니까. 자, 이 점을 A라고 할게요. 이 점을 B, 이 점을 C. 해서 이제 얘는 A, B 벡터야. 얘는 A, C 벡터라고 쓰기로 했지. 그래서 난 지금 뭐 할 거냐면 A, B 벡터 마이너스 A, C 벡터를 구하고 싶은 거예요. 같은 그림이잖아. 그러니까 뭐가 만들어지겠니? 요 그림이 만들어지겠지, 요 그림. 그럼 어떻게 한다고? 뒤에 있는 벡터의 종점에서 앞에 있는 벡터의 종점 쪽으로 그려지는 벡터라고. 그래서 이걸 답으로 쓰면 뭐라고 쓸래? CB 벡터라고 쓰면 되겠지? 꼭점을 가지고 그 CB 벡터 이렇게 쓰시면 된다. 알겠어? 근데 이걸 굳이 똑같은 그림을 다시 써준 이유는 뭐냐면 이게 너무 중요해서 그래. 중요하다는 거는 너무 자주 나와서. 알겠지? 이게 두 벡터의 뺄셈이 이렇게 됩니다. 또 중요한데 훨씬 더 많이 써먹는 게 이걸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CB 벡터를 AB 벡터 마이너스 AC 벡터 이런 식으로 바꾸는 게 훨씬 더 많이 쓰인다. 알겠지? 진짜 중요해 이건. 그리고 잠깐만. 답지 더 필요하다며. 지혁이도. 자, 지난 시간에 했던 거에 복습이었고, 그리고 실수배에서도 조금 했었지. 실수배, 벡터의 실수배. 자, 벡터의 실수배는 기본적으로 뭐 이런 게 중요하다고 하지 않았나? 이런 벡터가 있어. A 벡터. 그리고 이런 벡터가 있어. B 벡터. 그 실수배라는 거는 두 벡터의 실수배는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방향이 똑같을 때만 또는 완전히 반대 방향일 때만 실수배로 나타낼 수 있다. 알겠지? 방향이 다른 벡터는 실수배로 나타낼 수 없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요 A 벡터랑 B 벡터가 그 방향이 같다고 칩시다. 그러면 B 벡터를 A 벡터에다가 실수배를 해서 나타낼 수 있다고 했잖아. 근데 이 실수배를 해서 나타낼 때 그 앞에 들어가는 곱해지는 그 실수는 어떤 식으로 생각할 수 있냐면 여기 분모에 들어가는 게 요 뒤에 있는 요 A 벡터의 크기에 해당되는 녀석을 A 벡터의 크기에 해당되는 실수를 넣으시고 분자에는 B 벡터의 크기에 해당되는 벡터 그 숫자를 넣어서 이렇게 만들면 된다고. 그럼 요게 그냥 실수지 실수. 근데 지금 이 동그라미 친 요건 뭐냐면 얘 분의 얘라는 길이 분의 길이라는 그 두 벡터의 크기의 B를 나타내는 거야. 근데 실제 크기를 가지고 만들어도 당연히 B를 만들 수 있지만 그 실제 크기가 조금 약분을 하거나 몇 배씩 곱해가지고 또 다른 숫자를 바꿀 수도 있지. 실제 크기를 가지고도 만들 수 있다는 뜻이다. 알겠죠? 한 이 정도 했었나? 그래서 이런 것도 했었고 이런 것도 했지. 그래서 OP 벡터라는 걸 생각할 건데 그 OP 벡터는 OA 벡터를 크기로 나누는 거야. OA 벡터의 크기로 나눕니다. 사실 나누는 게 아니라 그 OA 벡터의 크기 분의 1 곱하기 OA 벡터가 이렇게 되는 거지. 실수배라고. 알겠지? 그럼 여기에 들어가는 게 지금 이거 생각하시고 OP 벡터가 OA 벡터의 크기 분의 1 곱하기 OA 벡터라고 그랬거든? 그럼 지금 여기 자리에 얘 크기가 들어갔잖아. 그럼 얘가 의미하는 게 뭐라고? OP 벡터의 크기라고요. 크기. 그래서 OP 벡터라는 녀석은 크기가 1인 벡터야. 뭐라 부른다고 그걸? 단위 벡터예요. 단위 벡터. 단위 벡터인데 OA 벡터랑 실수배를 했으니까 방향이 같아야 되지. 그래서 우리는 얘를 뭐라 부른다고 했어? 얘를 OA 벡터 방향의 단위 벡터다. 이렇게 부르기로 했죠. 그리고 그 실수가 얘기를 지난 시간에 안 했는데 요 실수 곱해지는 실수 있지. 그 실수가 음수가 되면 방향이 반대로 뒤집히는 거야. 두 개의 방향이 반대라고 완벽하게 반대. 그리고 얘처럼 양수지. 양수분의 1이니까 양수분의 양수라서 양수일 때는 방향까지 똑같은 거고 음수면 방향이 뒤집히는 거고. 알겠죠? 자, 여기까지 복습이야. 지금부터 이제 하실 거고. 자, 벡터에 평행 이야기를 좀 더 하고 가셔야겠다. 지난 시간에 조금 너무 대충 한 것 같아가지고. 알겠지? 자, 첫 번째 뭐 할 거냐면 0벡터가 아닌 두 벡터 A 벡터랑 B 벡터에 대하여 그냥 정의 쓰는 거야. A 벡터랑 B 벡터가 평행합니다. 라는 녀석의 정의가 뭐라 그랬지? 평행하다는 건 영원히 만나지 않습니다가 아니라 그랬지, 벡터에서는. 왜냐하면 평행 이동을 내 맘대로 할 수 있으니까, 벡터는. 알겠지? 그래서 무조건 만나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만나고 안 만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라고? 두 벡터가 평행하다는 건 방향이 같다는 뜻이야. 방향이 같다는 거는 실수배로 표현 가능하다는 소리지. 그래서 두 벡터가 평행하다는 소리는 한 벡터를 다른 벡터의 실수배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이런 뜻이고, 얘는 음수여도 상관없다. 뒤집히는 거니까 어차피 같은 라인에 이렇게 같은 라인 속에 존재하는 거거든. 알겠지? 자, 두 번째 정의 배운 거야. 지금 두 벡터가 평행하다의 정의. 두 번째, 그러면 평행이 아닌 두 벡터 A 벡터랑 B 벡터에 대해서 얘는 0벡터도 아니라고 칩시다. 둘 다 0벡터도 아니야. 0벡터도 아니고 평행도 아닌 두 벡터 A랑 B에 대해서 첫 번째 M A 벡터 플러스 N B 벡터 한 개 0벡터면 이거이면 뭐가 성립한다고? M A 벡터랑 N B 벡터랑 더했는데 0벡터가 됐대. 라는 건 M도 N도 둘 다 0입니다. 라는 말이랑 같은 말이라고. 알겠죠? 자, 조금 이해하기 어렵나? 봐라.
요 벡터를 그냥 직관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 A 벡터가 이렇게 생겼어. 이게 A 벡터야. 거기다가 실수배를 했습니다. 실수배를 하면 이게 뭐 길어지거나 짧아지거나 반대쪽으로 길어지거나 하겠지. 그리고 NB 벡터는 A 벡터랑 방향이 다른 벡터니까 조금 방향을 틀어서 이렇게 B 벡터라고 하자. 그럼 거기다가 N을 곱했으니까 얘도 또 길어지거나 짧아지거나 반대쪽으로 가거나 하겠지. 근데 그 두 얘를 벡터를 더해서 0이 된다는 소리는 두 벡터를 지금 일부러 이렇게 좀 시점을 맞췄는데 두 벡터의 합을 구한다는 소리는 조금씩 길거나 짧게 또는 길거나 짧게 해가지고 벡터를 더한다는 소리는 평행사변형 만든다는 소리라며. 그치? 근데 평행사변형 만들어서 대각선 그려야 되는데 그게 0이라는 소리지. 어떻게 해야지 0이 되냐? 둘 다 얘가 선이 있으면 안 되죠. 조금이라도 길이가 있으면 무조건 평행사변형의 길이가 무조건 생기게 돼. 그래서 요 길이가 0이 되려면 이게 0이 되려면 얘도 0이어야 되고 얘도 0이 된다고. 길이가 완전 점처럼 선이 아니라 점이 돼야 된다고. 얘도 점이 돼야 되고. 그게 0이라는 소리지. 알겠어? 그런 얘기야. 좀 직관적으로 얘기하면. 같은 얘기를 다시 반복해서 하시면 M A 벡터 플러스 N B 벡터랑 오른쪽은 P A 벡터 플러스 Q B 벡터가 같으면 이번엔 무슨 일이 생긴다고? M이랑 P랑 똑같고 M이랑 P랑 똑같고 동시에 N이랑 Q가 똑같다. 같은 얘기한 거야. 알겠지?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요 왼쪽에 오른쪽에 무슨 어떤 벡터잖아. 얘도 어떤 벡터랑 벡터는 어떤 벡터고 두 벡터가 서로 같을 조건이라 부른다. 알겠지? 많이 보던 구조지? 두 복소수가 서로 같을 조건 뭐 이런 거. 두 행렬이 서로 같을 조건. 두 함수가 서로 같을 조건. 항상 어떤 새로운 대상을 배우면 그 대상을 기준으로 그 대상이 종류가 두 개 있을 때 그게 언제 같고 다른지를 항상 구분하는 게 첫 번째 과제야. 얘도 마찬가지고 얘도 마찬가지지. 왼쪽에 어떤 벡터야 통째로. 얘도 어떤 벡터고 근데 두 벡터가 똑같대. 이면 어떻게 한다고? A 벡터의 개수처럼 생긴 녀석들이랑 B 벡터의 개수처럼 생긴 녀석들이 둘 다 각각 똑같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게 조금 더 그 의미를 조금만 더 생각해보면 무슨 말이냐면 이 전체 어떤 벡터는 이게 그냥 계산한 게 어떤 벡터가 나올 거잖아. 그 벡터는 A 벡터랑 B 벡터의 실수배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고. A 벡터랑 B 벡터의 실수배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를 좀 실수배의 합을 1차 결합이라고 부르거든? 이렇게 쓰는 거를 A 벡터랑 B 벡터의 1차 결합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라고 부르는데 이것도 A랑 B 벡터의 1차 결합으로 얘도 A랑 B 벡터의 1차 결합으로 뭔가 두 개의 1차 A랑 B로 만든 두 개의 1차 결합이 같습니다 이랬지. 그래서 1차 A랑 B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그 1차 결합 이 두 개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하나란 뜻이야. 무슨 말이냐면 어떤 특정한 벡터가 있어요. 어떤 특정한 벡터를 A 벡터랑 B 벡터의 실수배의 합으로 나타내는 방법이 두 개 있는 줄 알았는데 하나밖에 없다는 뜻이라고. 유일하다는 뜻이라고. 유일. 알겠어? 어떤 벡터를 A랑 B 벡터를 가지고 나타내는 방식은 한 가지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유일하다 이런 뜻이라고. 그래서 두 가지로 나타내면 어차피 같을 수밖에 없어. 어차피 같은 거여야 되니까. 알겠지? 뭐 그런 뜻이야. 뭐 그렇게 깊게 들어갈 필요는 없지만 원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야기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세 점 ABC 할까? A, B, C가 한 직선 위에 존재합니다를 벡터를 가지고 표현을 해보자. 세 점 ABC가 한 직선 위에 존재합니다 이랬어. 그래서 점 여기가 A야. 여기가 B. 뭐 여기 C. 이렇게 세 점이 ABC가 한 직선 위에 존재합니다를 벡터를 가지고 나타내면 이렇게 할 수 있지 않냐? A에서 쭉 C까지 가는 이런 벡터를 생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A에서 B까지 가는 이런 벡터를 생각할 수 있고 물론 B에서 C까지 가는 벡터를 생각할 수 있고 그 두 벡터가 평행하겠지. 그러니까 실수배로 나타낼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A, C 벡터라는 녀석은 A, B 벡터라는 녀석의 어떤 특정한 실수배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라는 게 점 A, B, C가 일직선상에 있다는 이야기를 벡터를 가지고 표현해 본 거라고. 알겠지?
자, 예제 바로 푼다. 조금 어려운 예제를 준비했는데 책에 조금 어려운 얘기를 하려다가 그 전에 거부터 하자. 기본부터. 자, 선생님 지난 시간에 84쪽까지, 83쪽까지 해오세요 했는데 다 해봤니? 혹시 막힌 거 있니? 하고 싶은 거 있어, 도연아? 어? 안 했다고? 안 했다고? 안 했다고? 이제 다 안 하네. 어? 155번? 그래, 155번 해보자. 니네 왜 숙제를 안 해, 이제? 얘들아, 지금 우리 이거 수업한 지 아직 한 달도 안 됐다. 이거 한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이제부터는 공부밖에 없어. 라는 다짐이, 유효기간이 한 달도 안 되니? 한 달이면 많이 갔나? 자, 155번. 세점 PQR이 삼각형의 세변 AB, BC, CA의 중점이래. 아, 이렇게 있어가지고 대충 그립시다.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여기가 C 이렇게 해놨는데 PQR은 중점이야. 여기가 P, 중점. 그 다음에 Q, 중점. R. 그래서 중점이면 걔네끼리 이렇게 연결하면 중선이네? 무게중심이란 뜻이지? 그래서 G라고 써놨네요. 무게중심. 자, 이때 뭘 했냐면 AB 벡터를 A 벡터라고 나타냈대요. AB 벡터 이 녀석을 슉 이렇게 쓴 거를 A 벡터라고 나타냈대. A 벡터. 그리고 AC 벡터를 B 벡터로 나타냈대. AC 벡터를 슉 이렇게 B 벡터로 나타냈대요. 알겠지? 이때 뭐라고? 1번 보니까 CQ 벡터를 A 벡터랑 B 벡터 이 파란색 벡터 두 개를 가지고 나타내 보세요. 그랬어요. CQ가 어디냐? CQ 벡터가 C가 어디지? CQ 이거구나. 요 벡터를 파란색 두 개로 나타내 보래. 요 벡터를. 야, 근데 이건 모르겠는데 이거의 전체는 어디서 보지 않았어? CQ가 아니라 CB 벡터는 AB 벡터 마이너스 AC 벡터 아니야? 그거의 절반이라고. 그래서 CQ 벡터는 AB 벡터니까 A 벡터지. 마이너스 AC 벡터니까 B 벡터. A 벡터 마이너스 B 벡터 하면 C에서 B까지 간다고. B의 끄트머리에서 A의 끄트머리로. 여기서 여기로. 그거의 절반이라고요. 됐죠? 자, 1번이었고. 자, 2번. GR 벡터래. GR 벡터면 GR이 어디냐? 이거야? 요 벡터야, 요 벡터. 이거 무게중심이잖아? 무게중심이지. 맞지? 요 길이랑 두 배 차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 전체 길이의 3분의 1 하면 돼, 얘는. 그러니까 BR 벡터의 3분의 1 하면 된다고. GR 벡터는 3분의 1 BR 벡터 이렇게 하면 되신다고요. 맞지? BR 벡터를 구하면 되겠다. BR 벡터. 자, BR 벡터면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벡터야. 그러면 이 A 벡터랑 이 파란색 벡터의 절반 2분의 1 B 벡터를 가져가면 되지 않나? 여기서 여기를 연결하는 거라며. 그러니까 2분의 1 B 벡터에서 A 벡터를 빼면 이렇게 가겠죠? 이해했니? 자, 이렇게 지금 이렇게 생긴 벡터, 이렇게 생긴 벡터 이렇게 가래. 그럼 이게 2분의 1 B 벡터고 이게 A 벡터야. 그래서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끝난 거는 뒤에 있는 벡터의 종점이 A 벡터라는 소리잖아. 뒤에 있는 벡터의 종점에서 앞에 있는 벡터의 종점으로 연결하는 벡터니까 2분의 1 B 벡터 마이너스 A 벡터 하면 된다고. 그게 지금 얘라고. 이만큼 전체. 그래서 BR 벡터가 지금 뭐냐면 3분의 1에 BR 벡터가 2분의 1 B 벡터 마이너스 A 벡터다. 됐습니까? 그래서 그냥 전개하면 답이죠. 그래서 6분의 1 B 벡터
마이너스 3분의 1 A 벡터, 마이너스 3분의 1 A 벡터 쓸까? 플러스 6분의 1 B 벡터. 자, 이렇게 쓰면 되겠다. GR 벡터. 그리고 세 번째, GQ 벡터. GQ 벡터를 구하세요. 그랬어요. GQ 벡터면 이제 뭐 GQ면 얘네. 야, 이 노란색 벡터는 AQ 벡터의 3분의 1이잖아, 또. AQ 벡터의 3분의 1. 근데 AQ 벡터가 뭐지? 이거 첫 시간에 썼는데 AQ 벡터는 뭐냐면 이 파란색 벡터랑 처음에 있는 파란색 벡터에 평행사변형을 만들면 대각선에서 대각선의 절반이야. 이 전체 길이가 파란색 벡터 두 개 합이고 A 벡터 더하기 B 벡터의 절반의 3분의 1이니까 전체 6분의 1이지. 그래서 얘는 A 벡터 플러스 B 벡터의 6분의 1이다. 됐죠? 답이 잘못 나왔잖아, 이거. GQ 벡터. 맞는데? 답이 잘못 나왔네. 아무튼 이게 답이에요. 답이 뭐라 나왔니, 이거 너네 책에? 3번. 이렇게 나왔어? 그치. 쌤 책이 잘못 나왔네. 됐죠? 또 있어? 또 있어? 괜찮아? 157번. 157번? 뭐랬냐면 한 변의 길이가 6인 정육각형 이랬는데 정육각형이 문제로 나오는 이유는 딱 두 가지야. 정육각형이 등장하는 이유는 뭐냐? 정육각형을 이렇게 한번 그려볼까? 정육각형을 적당히 대충 이렇게 그리자. 정육각형의 특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대각선 방향으로 이렇게 슉 그리시면 정삼각형 6개로 나눠집니다가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뭐냐면 요 점을 기준으로 원의 중심 잡고 이만큼 반지름 하는 원을 그리면 원에 내접하는 도형이 됩니다. 정육각형은. 이 두 가지 때문에 나오는 거야. 알겠지? 자, 봅시다. A, B, C, D, E, F 이랬는데 처음 이게 A, B, C, D, E, F가 있으셔가지고 문제에서 157번이지. 요게 A 벡터래. 요만큼이 A 벡터고 요만큼이 B 벡터고 그 다음에 요렇게 가는 게 C 벡터래요. 요렇게 가는 게 C 벡터야. 이럴 때 문제에서 A 벡터 플러스 다음 벡터들의 크기를 구하랬거든. 자, 1번 A 벡터 플러스 B 벡터, A 벡터 플러스 B 벡터 이랬어요. A 벡터랑 B 벡터랑 더하시면 요 길이잖아. 요거 요 벡터. 요 벡터의 크기를 구하라고. 한 변의 길이가 6인 정육각형이라 그랬네. 6이니까 이만큼도 6이고 6이야. 한 변의 길이가 6인 정삼각형의 높이가 두 번 있는 거지? 높이가 몇이니? 3루트 3인가? 3루트 3이 두 번이니까 6루트 3. 뭐 하는지 알겠어? 한 변의 길이가 6인 정삼각형의 높이 구할 수 있냐고. 그럼 이 길이가 3이야. 이 길이 6이고. 그래서 1대, 2대, 루트 3이니까 3루트 3이라고. 3루트 3이 두 번 있는 거니까 6루트 3이다. 자, 2번. A 벡터 더하기 B 벡터, A 벡터 더하기 B 벡터 마이너스 C 벡터래. 이 녹색 벡터에다가 C 벡터를 빼라는 소리지. 그럼 어떻게 한다고? 이 녹색 벡터가 이만큼 통째로 보자. 뒤에 있는 벡터의 종점에서 C 벡터의 종점에서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지금 시점이 일치 안 됐으니까 그 C 벡터를 그럼 이렇게 갑시다. C 벡터를 여기 있는 거를 여기로 옮겨. 어차피 같은 벡터니까. 그래서 녹색 벡터랑 파란색 벡터를 빼는 거지. 녹색에서 파란색 빼는 거다. 그럼 어떻게 한다고? 여기에서 여기로 연결하는 요런 벡터가 되겠지. 얘는. 맞니? 길이, 크기 구하랬으니까 6 해서 12네. 3번. 마이너스 A 벡터. 마이너스 A 벡터 플러스 B 벡터 플러스 C 벡터라고? 어떻게 할까?
마이너스 A 벡터를 표시합시다. 그냥 하자 이거. 대충 막 해도 돼 어떻게든. 마이너스 A 벡터면 이렇게 그리면 되겠다. 마이너스 A 벡터. 그 다음에 플러스 B 벡터는 B 벡터. 두 개 더하시면 그냥 얘잖아. 두 개 더한 게 요만큼이 지금 얘야. 얘에다가 C 벡터를 더하래. 그럼 얘잖아. 두 개 더하면 그냥 쭉 가는 거겠지. 그래서 얘도 12다. 됐죠? 이렇게 해서 157번 하셨고. 자, 넘겨서 160번 할 거야. 자, 문제에서 뭐 했냐면 서로 평행하지도 않고 0벡터도 아닌 두 벡터 A랑 B에 대해서 PQR 벡터를 A 벡터랑 B 벡터로 쭉 표현하고 있지. PQR 벡터가 A 벡터랑 B 벡터로 나타냈는데 이제 P 벡터는 3A 벡터, 3A 벡터 마이너스 2B 벡터, Q 벡터는 3A 벡터 플러스 5B 벡터, 그 다음에 R 벡터는 MA 벡터 플러스 4B 벡터 이렇게 알려줬다. M을 지금 구하라는 소리겠죠. 이거 안 알려줘가지고. 근데 문제에서 뭐랬냐면 P 플러스 P 벡터 플러스 Q 벡터랑 R 벡터 마이너스 P 벡터가 평행하대요. 두 벡터가 평행하대. 그럼 어떻게 나타낸다고? 한쪽 벡터를 다른 쪽 벡터의 실수배로 표현할 수 있다고. 이게 두 벡터의 평행하다의 정의니까. 알겠지? 그래서 이제 이걸 풀면 돼. K는 M이랑 다른 어떤 새로운 실수를 쓴 거야. 뭔진 모르겠고 아직. M도 실수고 K도 실수다. 그래서 이제 이거 쓰면 돼. P 더하기 Q 벡터는 얘랑 얘랑 더하는 거지. 그래서 6A 벡터 플러스 3B 벡터네. P 벡터랑 Q 벡터 그냥 더한 거다. 는 K배의 이제 R 벡터에서 P 벡터 빼래. 얘에서 얘 빼래. 그 MA 벡터에서 3A 벡터 빼는 거니까 M-3. M-3 A 벡터 플러스 R 벡터에서 P 벡터 빼는 거 얘에서 얘 빼는 거지? 얘에서 얘 빼면 6B 벡터네. 이렇게. 됐어? 근데 나 지금 요쪽에 있는 어떤 계산에서 나온 벡터랑 이거랑 벡터랑 똑같은 거라 그랬지. 근데 지금 이거 A랑 B 벡터의 1차 결합으로 나타냈거든? 여기도 A 벡터랑 B 벡터의 1차 결합이지. M이랑 K는 숫자니까. 그러니까 하나밖에 없다며. 유일하다며. 그래서 뭐라고? B 앞에 붙어 있는 개수가 3이니까 여기도 B 앞에 붙어 있는 개수가 3이 돼야 되는데 K 곱하기 6이지? 그러니까 K가 2분의 1이란 뜻이야. 맞죠? 그래야지 3B 벡터 될 거니까. 그러면 여기 A 벡터의 개수는 6이거든? 그러니까 요 2분의 1이랑 요 녀석이랑 곱한 게 6이란 뜻이지? 그래서 M-3이 12란 뜻이네. 그래야지 2분의 1 곱해서 6 되는 거니까. 따라서 M은 15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M 값을 구해봤고 62번 162번 문제에서 서로 평행하지도 않고 0벡터도 아닌 두 벡터 A랑 B에 대해서 5A 벡터가 A 벡터 플러스 2B 벡터 5A 벡터 아이고 5A 벡터 한 개 A 벡터 플러스 2B 벡터래. 그 다음에 5B 벡터 5B 벡터는 2A 벡터 플러스 B 벡터 2A 벡터 플러스 B 벡터 그 다음에 5C 벡터 5C 벡터는 MA 벡터 플러스 마이너스 B 벡터 이렇게 생겼는데 문제에서 뭐랬냐면 세 점 A, B, C가 한 직선 위에 있는 점이시래네요. 알겠지? 그럼 그림 그린다. 슉 그려서 적당히 A, 적당히 B, 적당히 C 하시면 뭐가 성립하는 거라고?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으면 AC 벡터, AC 벡터와 AB 벡터, AB 벡터가 무슨 관계라고요? 실수배 관계라고. 평행하니까. 그래서 K, AB 벡터 이렇게 하시면 된다. 이런 관계가 성립한다고. 됐어? 이제 이걸 어떻게 풀 거냐를 생각해야 되는데 알려준 건 5A 벡터, 5B 벡터, 5C 벡터잖아.
그런 게 안 나왔네? 근데 특징이 뭐냐면 이 내가 알려준 벡터 3개는 5가 전부 다 점 5가 시점이라는 거야. 시점. 알겠어? 그래서 아까 쌤이 그랬지. 중요한 거 지워버렸네. A B벡터 마이너스 A C벡터 하면 뭐가 된다고? 뒤에 있는 벡터의 종점에서 앞에 있는 벡터의 종점 쪽으로 C B벡터가 된다 그랬죠? 이걸 이렇게 가는 것보다 이렇게 가는 게 더 중요하다고. 그래서 CB 벡터가 나오잖아? 그러니까 앞으로 나는 이거 없애고 CB 벡터를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소리야. A C 벡터 마이너스 거꾸로 썼네. A B 벡터 마이너스 A C 벡터 이렇게 바꿀 수 있다고. 알겠지? 뒤에 있는 점을 종점으로 하는 벡터에서 앞에 있는 점을 종점으로 하는 벡터의 차로 쓸 수 있다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럼 점 A는 도대체 어디서 생겼어요? 점 A는 정체가 뭡니까? 아무거나 상관없습니다. 이게 A를 쓰든 뭐 B를 쓰든 C를 쓰든 뭐 K를 쓰든 상관없어요. 그래서 O를 써도 당연히 되는 거죠. 알겠어? 그래서 지금 이제부터 얘를 뭐라고 쓸 거냐면 이 녀석을 뭐라고 쓴다고? A C 벡터 마이너스 AC가 아니라 O C 벡터. 왜냐면 OA, OB, OC를 하니까. 그래서 O C 벡터 마이너스 O A 벡터 이렇게 쓰겠다고. 그러면 A C 벡터가 되는 거지. 쌤이 이걸 이렇게 바꾸는 게 더 중요하다고 그랬잖아. 아까 뺄셈 할 때. 자, 오른쪽도 그럼 K배의 얘를 뭐라고 쓸까요? OB 벡터 마이너스 OA 벡터. 그래서 뒤에 거 빼기 앞에 거로 쓰면 된다고. 그래서 OB 벡터 마이너스 OA 벡터. 요 O는 내가 원하는 점 아무거나 잡아주면 됩니다. 여기서는 O로 잡은 이유가 원래 O를 알려줬으니까. 알겠죠? 이제부터 이제 대입해서 푸는 거다. OC에서 OA 벡터 빼래. 얘에서 얘 빼래요. 그럼 n-1 A 벡터 n-1 A 벡터 플러스 얘에서 얘 빼는 거니까 마이너스 3B 벡터 마이너스 3B 벡터지 이렇게는 K배의 이제 OB 벡터 마이너스 OA 벡터 얘에서 얘 빼는 거니까 A 벡터 그래서 얘에서 얘 빼는 거니까 마이너스 B 벡터지. 마찬가지로 얘랑 똑같아야 돼. B 벡터의 개수가 마이너스 3이니까 여기도 마이너스 3 되려면 K가 3이겠죠. 마이너스 3 되려면. 그리고 그럼 A 벡터의 개수는 3이네. 이것도 3 돼야 된다고. 그럼 얘는 몇이겠어? 이게 3이니까 M은 4다. 알겠죠? 그래서 M 값은 3입니다. 이렇게 풀었다는 거예요. 할 수 있겠습니까? K는 내 맘대로 만든 거고 문제에서 M만 나와 있어. 그래서 M만 구하면 됩니다. K는 내가 그냥 편의상 만드신 거고. 됐어요? 조금 어렵지? 그러니까 요게 요 녀석 있지, 요 녀석. 그 벡터의 뺄셈. 얘가 꽤 중요해. 꽤 엄청 많이 나와. 요렇게 바꾸는 걸. 알겠지? A, B 벡터는 C, B 벡터는 O, B 벡터 마이너스 O, C 벡터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다. 뒤에 걸 종점으로 하는 벡터에서 앞에 걸 종점으로 하는 벡터를 빼면 돼. 뒤에 거 빼기 앞에 거 하면 된다고. 알겠지? 자, 164번을 지금부터 20분 동안 풀 거예요. 20분까지 걸릴지 모르겠지만 한 20분 정도 걸릴 것 같다. 쉽지 않다는 뜻이야. 해볼게. 삼각형이 있는데 OAB를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이 있대요. 아이고. 자, 164번. 이거 좀 중요한 문제야. 그냥 이 예제는 풀이 방법을 외워야 된다. 알겠지? 그냥 외워야 돼. 외워질 때까지 계속 반복해야 돼. 슉. 그래서 이 점을 O, 이 점을 A, 이 점을 B라고 했는데 문제에서 뭐 했냐면 변 OA를 1대2로 내분하래요. 그러니까 한 칸, 두 칸, 세 칸으로 나눠서 요 점을 지금 M이라고 한 거지. 오케이? 그리고 OB를 2대1로 그러니까 한 칸, 두 칸, 세 칸으로 나눠서 이 점을 N이라고 한 거죠. 자, 이렇게 해서 M이랑 N을 잡은 다음에 B랑 M을 이렇게 슉 연결해 놓으셨고 A랑 N을 이렇게 연결해서 만나는 점을 P라고 했대. 이 점이 P야. 이때
뭘 하고 싶냐면 OP 벡터라는 요 빨간색 벡터를 나타내고 싶은데 뭘 가지고 나타내느냐? O에서 A까지 가는 요렇게 생긴 벡터를 이제 A 벡터라고 할 거고, O에서 B까지 가는 요렇게 생긴 벡터를 B 벡터라고 할 거예요. B 벡터. 그러니까 이 빨간색 벡터를 이 파란색 벡터 두 개를 가지고 나타내 보세요 하는 게 문제다. 알겠지? 이건 이거 그 자체로 그냥 시험 문제야. 외워야 된다고. 그래서 자, 아이디어가 뭐냐면 앞에 했던 이 162번에서 했던 거를 두 번 사용하는 거야. 162번이 지금 뭐 했냐면 세 점 ABC가 한 직선 위에 있을 때 그랬거든. 그래서 세 점 ABC가 한 직선 위에 있는 거, 점 세 개가 한 직선 위에 있는 상황을 두 개를 찾을 거야. 첫 번째는 뭐냐면 이쪽이다, 이쪽. 이렇게. 그래서 A, P, N이야. 그래서 첫 번째 상황이 뭐냐면 A, P, N이 한 직선 위에 존재하기 때문에 난 지금 뭘 쓸 수 있냐면 AN 벡터가 어떤 실수배의 A, P 벡터로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지. 맞아? 그냥 요거 쓴 거야. 한 직선상에 있어서 점 3개가. 근데 난 지금 이런 AN 벡터, AP 벡터 이런 게 아니라 파란색 벡터 두 개로 나타내는 파란색 벡터는 시점이 5지? 전부 다 그래서 시점이 5인 벡터로 바꿀 거다. 알겠지? 그럼 이제 뭐가 되냐면 AN 벡터는 ON 벡터 마이너스 OA 벡터 이렇게 바뀌는 거지. 이걸 할 줄 알아야 된다고. 그래서 어떤 벡터를 벡터의 뺄셈으로 나타낼 때 어떻게 한다고? 뒤에 있는 거 벡터 마이너스 앞에 있는 거라고. 시점은 아무거나 정하면 된다고. 그래서 시점을 지금 5라고 하면 ON 벡터 마이너스 OA 벡터라고요. 뒤에 거 빼기 앞에 거 하면 된다고요. 알겠지? 그리고 K에 AP 벡터도 그럼 마찬가지로 OP 벡터 마이너스 OA 벡터 이렇게 하시면 되죠. 됐습니까? 난 지금 필요한 게 이 빨간색 벡터가 OP 벡터야. 그래서 OP 벡터 여기 있지? 이거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좀 거꾸로 하자. 이거 거꾸로 할게. K를 여기다 붙이지 말고 AP 벡터가 K배의 AN 벡터 이렇게 씁시다. AN 벡터. 알겠지? 그래서 얘가 OP 벡터 마이너스 OA 벡터가 되신 거고, 여기는 K배의 ON 벡터 마이너스 OA 벡터야. 됐지? 내가 필요한 게 지금 OP 벡터라고. OP 벡터. 그래서 OP 벡터는 이제 얘 넘어간다. 그럼 플러스 1 OA 벡터고 여기 마이너스 K OA 벡터 나오잖아. 그래서 1 마이너스 K의 OA 벡터 나오시는데 그 OA 벡터가 A 벡터라고. A 벡터. 파란색 벡터. 그 다음에 K배에 ON 벡터가 남아있는데 ON 벡터는 O에서 N까지 가는 벡터는 B 벡터의 3분의 2야. 그래서 얘가 3분의 2 B 벡터라고. 곱하기 K니까 플러스 3분의 2 K 곱하기 B 벡터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라고요. 알겠지? 그래서 빨간색 벡터 OP 벡터를 A 벡터랑 B 벡터의 1차 결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고. 자, 다시 두 번째. 이걸 두 번 이용한다고. 근데 이 녹색 라인상에 점 3개가 있는 걸 식으로 바꾼 게 이거라고. 근데 이거 이렇게 봐도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요 점이랑 P점이랑 B점도 일직선상에 있다. 그래서 BPM도 한 직선 위에 있어요. 똑같은 짓을 한 번 더 한다고. 그래서 BP 벡터는 어떤 실수배의 BM 벡터다. BM 벡터의 실수배라고. 근데 그 실수배가 K랑 똑같을 리가 없잖아? 그래서 K라고 쓰면 안 되시고 여기다 뭐 다른 문자 씁시다. 이렇게 L이라고 쓸게. 알겠지? 그럼 이제 뭐가 된다고? OP 벡터 마이너스 OB 벡터. OP 벡터 마이너스 OB 벡터가 그냥 B 벡터지.
이렇게 쓸게 바로. 그리고 L배의 OM 는 A 벡터의 3분의 1이야. 그래서 3분의 1 A 벡터가 OM 벡터 쓴 거고 빼기 OB 벡터다. OB 벡터는 그냥 B 벡터죠. 알아서 이번에도 여기 OP 벡터가 OP 벡터를 다시 얘를 넘겨서 3분의 L A 벡터 3분의 L A 벡터 플러스 1 벡터 마이너스 L 벡터 플러스 1 마이너스 L B 벡터 이렇게 쓰면 되지. 마음은 알겠어? 그냥 일직선상에 있는 걸 두 번 쓴 거야. 그래서 OP 벡터를 이렇게 두 가지로 나타냈는데 여기도 A랑 B를 가지고 나타냈고 여기도 A 벡터랑 B 벡터를 가지고 나타냈으니까 똑같아야 되지? 개수끼리. 그래서 뭐가 된다고 이제 1-K랑 3분의 L이랑 똑같아야 되고 1-K랑 3분의 L이랑 같으셔야 되고 동시에 3분의 2K랑 1-L이랑 똑같아야 되지. 3분의 2K랑 1-L이랑도 같아야 된다. 그래서 연립방정식 풀면 됩니다. 그래서 위에 거 3배에서 3-3K가 L이야. 맞지? 대입한다 L 자리에. 그래서 3분의 2K는 1-L이 3 플러스 3K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마이너스 2가 넘어가서 2고 3분의 2K가 넘어와서 3분의 7K인가? 3분의 9K 빼기 3분의 2K니까. 따라서 K는 몇이냐? 7분의 6. 네, 7분의 6. 됐지? 난 K 값 구하는 게 아니라 뭘 구하는 거냐면 OP 벡터를 구하는 거야. 문제에서 OP 벡터를 A 벡터랑 B 벡터로 나타내세요. 그러니까 K만 알면 됩니다. 아니면 L을 구하든가. OP 벡터를 L을 구해가지고 L 값 대입해서 구하든가. 아니면 K 값 구해서 여기다 대입하든가. 어차피 답은 똑같이 나올 거고. 그래서 이제 OP 벡터는 K가 7분의 6이니까 1-7분의 6 해서 7분의 1 A 벡터 플러스 K가 7분의 6이면 3분의 2 곱하기 7분의 6이면 7분의 4니? 7분의 4? 7분의 4 B 벡터더라. 그래서 A 벡터의 개수 이렇게 나타냈다. 7분의 1 A 벡터 더하기 7분의 4 B 벡터. 어렵지? 이게 기본 예제거든? 근데 그냥 이 기본 예제 자체가 그냥 시험 문제로 나온다고. 쌤이 첫 시간부터 얘기했죠? 기하까지 가시면 고3 수학 정도까지 가시면 양이 너무 많아. 공부해야 되는 양이. 그냥 예제 자체로 그래서 시험에 나와도 어렵다고.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꼬아서 넣으면 니네 아예 못 풀어.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그냥 시험 문제 자체니까 이걸 외우셔야 된다고요. 알겠죠? 물론 더 어려운 문제 나올 수 있다. 하지만 이런 문제도 충분히 나온다. 충분히 어려운 문제고. 그리고 이 문제는 다른 방식으로 한번 더 풀 거예요. 같은 문제를. 알겠죠? 넘겨서 86쪽 중단원 마무리 실전 연습 문제 숙제야. 다음 주 화요일에 안 할 거잖아. 알겠지? 자, 좀 미안해야 되나? 아니면 조금 섬뜩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이제 시작이다. 벡터는 아무것도 아직 안 한 거야. 지금 그냥 준비 운동한 거야. 벡터를 왜 배운다고 했지? 벡터를 왜 배운다고? 예찬아? 이제 도형을 그치. 맞아. 도형을 나타내는 새로운 방법을 하나 배우는 거야. 우린 지금까지 도형을 뭘로 표현했냐면 점, 선, 면을 기준으로 표현을 했지. 그치? 우리가 배운 도형은 그거야. 유클리드 기하라고 부르는 점, 선, 면을 가지고 도형을 표현했다고. 그리고 선이나 면은 어차피 전부 다 점부터 시작이지. 그러니까 결국은 도형을 점들 가지고 표현을 했다고. 알겠어? 근데 벡터라는 녀석은 점을 가지고 이제 앞으로 도형을 점이 아니라 벡터를 가지고 표현하겠다는 뜻인데 사실 결론적으로 가면 똑같은 얘기거든. 그걸 이제부터 시작을 해보자. 그러니까 벡터는 도형 얘기하는 거라고. 그래서 도형은 항상 뭐부터 시작하냐면 점부터 시작했거든. 점을 좌표평면에 나타내는 것부터 시작했잖아. 맞지? 그래서 이제 벡터를 가지고 도형을 표현하려면 이번에도 점을 나타내는 방법을 벡터로 나타내는 방법을
일단 그 생각을 하고 가야겠다. 그걸 알고 가야 돼. 알겠지? 그래서 단원 이름이 뭐냐면 위치 벡터야. 자, 위치 벡터가 뭔지를 쌤이 지금부터 쭉 풀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 봐. 평면. 물론 당연히 공간상일 수도 있다. 평면 또는 공간 위의 다시 쓰기 전에 점을 표현해야 되거든? 벡터로. 봐라. 어떤 평면상에 어떤 이런 점이 있어. 이런 점을 가리키는 벡터를 이런 식으로 그려도 이 점을 가리키는 벡터가 되잖아? 화살표 모양, 벡터는 화살표 모양 거니까. 근데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지.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고,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한 점을 나타내는, 가리키는 벡터는 무수히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일이 생기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시점을 내 맘대로 막 바꿀 수 있기 때문이야. 그래서 난 지금 뭐 할 거냐? 이 모든 벡터들의 앞으로 배울 수 있는, 앞으로 다룰 모든 벡터의 시점을 바꾸지 말고 고정시키는 거야, 하나로. 알겠지? 시점을 하나의 점으로 고정시켰다면 요 점을 가리키는 벡터는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죠. 이렇게 그리는 거 하나밖에 없잖아. 맞지?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게 시점으로 고정되어 있어. 그럼 요런 점을 가리키는 벡터는 이번에도 요렇게 그리는 벡터 하나밖에 없지. 점 하나당 벡터 하나가 대응된다고. 이걸 조금 유식한 말로 1대1 대응이라고 부르거든? 조금 풀어서 얘기하면 벡터 화살표들이랑 점들이랑은 1대1 대응 관계이기 때문에 그 두 개는 같습니다라고 얘기하면 된다. 혹시 중3 때 실수 배운 적 있니? 실수? 실수가 뭐라고 배웠어? 실수가 뭐니, 세빈아? 쌤, 실수는 유리수랑 무리수를 합집합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실수니? 그건 분류한 거지, 실수를 유리수랑 무리수로. 실수의 정의가 뭐냐고. 실수는 뭐라고 약속을 하셨냐면, 그래서 실수는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수직선이라고 약속하셨어요. 무슨 말이냐? 모든 실수는 수직선 위에 한 점으로 나타낼 수 있고 모든 수직선 위에 있는 점은 반대로 실수로 표현할 수 있다. 무슨 말이냐면 그게 모든 실수랑 수직선 위에 있는 모든 점은 1대1 대응이 된다고. 그래서 수학에서 어떤 두 집합 사이에 1대1 대응이 되잖아? 그러면 그 두 집합은 완전히 똑같다는 뜻이야. 알겠지? 지금 여기서도 요 모든 벡터의 시점을 일치시켜버리잖아? 하나로 고정시켜버리면 평면 위에 한 점과 임의의 한 점과 벡터 하나가 1대1 대응된다고. 알겠지? 그러니까 벡터와 점, 모든 점이 1대1 대응되는 거예요. 같다는 얘기라고. 알겠죠? 그러니까 점을 표현해서 도형을 나타낼 수 있지만 그럼 그 점을 벡터로 바꿔서 표현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제부터는 그걸 하겠다는 뜻이야. 우리가 지금까지 중학교 때부터 좌표 평면에다가 점 찍어서 하던 짓을 이제 벡터로 바꿔보겠다는 뜻이야. 알겠죠? 그래서 이제 그걸 위한 준비 과정이야. 위치 벡터라는 게 뭐냐면 쓰자 이제 평면 위에 임의의 점, 임의의 점, 모든 점이지. 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 평면 위에 모든 벡터의 모든 벡터의 시점을 일치시키면 그 평면 위에 임의의 점을 가리키는 나타내는 임의의 점을 나타내는 벡터는 오직
한 개 존재한다고. 지금 설명한 얘기를 그냥 쭉 쓴 것 뿐이야. 풀어서. 알겠지? 따라서 그 벡터를 점에 요 점, 그 점의 위치를 나타내는 벡터로 사용 가능하다가 위치 벡터의 정의다. 그래서 위치 벡터라는 게 뭐라고? 모든 벡터의 시점을 일치시키잖아? 그러면 점 하나가 그 임의의 점을 가리키는 벡터, 그러니까 화살표가 향하는 그 종점을 얘기하는 거야. 그 종점을 가리키는 벡터가 하나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그 점 있지? 지금 얘기한 그 점이 내가 얘기한 그 벡터의 종점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난 목표가 뭐냐? 그래서 위치 벡터라는 건 뭐냐면 시점은 중요하지 않아요. 아무거나 그냥 고정시켜버리면 되니까. 그 벡터의 화살표 대가리가 가리키고 있는 그 위치를 화살표로 나타내는 벡터잖아. 근데 나는 그 화살표의 끝에 머리에 요 점이 중요한 거라고. 그래서 점을 표현하고 싶은 거야. 점을 표현. 알겠지? 위치 벡터라는 거는 그 시점을 일치시킨 벡터의 대가리가 가리키는 그 점, 끝점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 녀석의 시점을 아무거나 정하신 다음에 벡터로 나타내고, 그리고 그 벡터는 역할이 그 점을 이렇게 요 점을 얘기합니다라고 화살표를 표시하잖아? 그리고 나서 아, 그 점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됐으면 그 화살표는 스르륵 지워지면 됩니다. 목적이 뭐라고? 점을 가리키는 게 목적이야. 그러니까 점이 목적이라고. 점의 위치를 알려주는 거예요. 뭐가? 위치 벡터는. 알겠지? 그래서 위치 벡터라는 거는 점의 위치를 알려주는 벡터다. 근데 그 점은 그 벡터의 종점을 얘기하는 거야. 알겠죠? 잠깐 쉬었다 합시다.